자, 이번 시간에는 공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매. 일반적인 분들은 이 공매라는 부분을 어떤 조세,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체납됐을 경우에 국가에서 회수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진행한 절차로서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공매라는 부분을 진행합니다만은 이 공매라는 부분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렇게 나열한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즉 공매, 캠코라는 곳에서 일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차가 돼서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도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기업 환경이 나빠졌을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비용무용 자산에 대해서 캠코에 의뢰를 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익부동산이 뭐냐면은 기업 환경이 어려워져서 이게 매각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경우에 나름대로 채권단에서 해당 자산을 관리하게 됐을 경우에 채권단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캠코에 의뢰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국유부동산은 뭐냐면, 국유부동산 크게 봐서 작정재산이 있고 행정, 보존재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작정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즉 처분하는 경우로서도 진행하는 게 공매 절차인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들이 일부 알고 있는 이 압류부동산이 뭐냐면은 조세, 즉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체납분, 그 외에 준조세에 대한 체납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압류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입니다. 이 준조세라는 건 뭐냐면은 국세와 지방세와 별개로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금액을 준조세로 하는, 예를 들면 환경영향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또 우리들이 일상에 많이 느끼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이런 부분들이 차납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통해서 현수에 가는 부분이 압류부동산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압류부동산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분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찰 방식에서는 공매 같은 경우는 기간 입찰제이고, 경매 같은 경우는 기일 입찰입니다. 즉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라는 계정을 통해서 내가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 금액을 전산으로 보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부분인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루어진 기간 입찰을 방식을 통하는 것이고, 이 경매라는 것은 정해진 내가 일자에 직접 입찰자가 참여를 해서 기입찰을 작성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경매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느냐, 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경매는 인사집행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의 차이는 어떨까요? 수익률은 공매가 경매보다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매는 수익률이 공매보다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공매라는 부분은 입찰 경쟁률이 낮습니다. 반면에 경매는 입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공매는 입찰차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에 해당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 국세라는 부분은 금액이 클 수가 있습니다. 국세라는 부분은 상속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나름대로 금액이 큰 부분이라면 이 지방세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취등록세 어떤 이런 부분에 차납분이 있을 경우에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재산세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경매 처분이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바로 환수를 하고 입금을 하고 이 공매 처분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취하율이 공매 같은 경우는 50% 선에 도달합니다. 반면에 경매는 취하율이 20% 선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매라는 부분은 경매와 가장 특징차이 뭐냐면은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경매는 인사집행법에서 시행된 부분으로 만든 부분으로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해당 목적물이 토지가 될 수 있고 건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상가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협상으로 명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협상을 안 이루어졌을 때는 법의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공매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그런 목적물을 취득했을 때 점유자들 명도 안 했을 경우에는 부득불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입찰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명도라는 부담감 때문에. 반면에 경매라는 부분은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있기에 점유자들을 명도시키는 방법이 법에서 지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 수익률은 적은 부분인 겁니다.